안녕하세요. 그린의 랩진 마련 노트.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요. 최근에 그 대학가 주변에 공급된 호텔 리모델링 주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최근에 그 네. 호텔 리모델링한 그 주택이 반항동 쪽에 공급이 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형태로 공급이 된 거죠? 신문에 나온 내용을 보면 네. 그 오래된 그 호텔을 이제 매입을 했나요? LH에서? 네, 매입을 매입을 했습니다. 해서 네. 이제 리모델을 통해 가지고 122실 정도 될 거예요. 방을. 네, 많이 나왔네요. 많이 들어갔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1인, 2인 대상으로 이제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가 한 30만 원도 안 돼요. 아, 굉장히 저렴하게 네, 나왔네요. 주변 보증금이 시세에 1,000만 원 아니고 100만 원. 근데 보증금이라는 건 원래 돌려줄 돈이기 때문에 음. 많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그 시중 월 그 임대료의 50% 수준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첫 사업이 된 거죠. 네. 네네. 근데 이게 지금 그 전세난이 지금 가중화되고 있는 속에서 대학가 주변에 공급이 된 거여서 그 실제 이제 서민들이 지금 필요로 한 주택은 아니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대학가는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대광고등학교라고 네. 대학가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약간 떨어져 있어요? 예, 떨어져 있어 뭐 굳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거기에 많은 그 주민들이 몰려 있는 지역, 교통도 편한 곳에 네. 거기서 하기 때문에 꼭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다고 보진 않아요. 아, 그러면은 이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집이 아니고 1인 또는 2인. 네네네. 예. 그러니까 그 기사상으로 보고 사진이나 이런 거 제가 영상이나 이런 거 보니까 복층 가구 네, 복층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지 굉장히 쾌적하고 깨끗해 보였고요. 일단 채광이 좋더라고요. 입지도 좋고. 호텔이 뭐 그 호텔이 네. 제가 생각하는 호텔이 맞다면 네. 위치도 좋고 네. 호텔은 원래 좋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쵸. 좋은 네. 곳에 있죠. 하나의 아쉬운 거는 이제 보면 이제 주방 시설 네. 네,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뭐죠? 그 저기 세탁. 세탁실 네. 부분이 이제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조금 공유를 쓰시나 봐요. 공유 주방으로 예,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이제 신혼부부가 쓰기에는 조금은 이제 아쉬움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공유 주방 형태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도미트리라고 그러나 그 우리가 여행객들 네네. 하는 그런 그런 무슨 주택이라고 그러죠? 그 이렇게 관광객들을 위한 주택. B&B? 같은 네네네. 에어비앤비 같은 쓰는 그런 주택처럼 보이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그 관악구 쪽에 가면은 이렇게 공유 주방을 놓고서 1인, 2인 이렇게 사는 또 그런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네네. 입주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이게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채광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호텔이다 보니까 이게 반듯하게 지어져 있어서 그리고 여기가 입지는 어떤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입지는 너무 괜찮습니다. 아, 시내하고 대중교통도 너무 잘 돼 있고 네. 신설역이 옆에 있어요. 그래도 갈 수 있는 지역이에요. 아, 그러면 네. 지하철역 바로 옆이면 네네. 굉장히 좋네요. 호텔은 다 시내 중심가에 있기 때문에 네. 위치는 뭐 남을 데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면 그 좀 집에 대한 호평, 이 이제 호텔 리모델링 주택에 대한 호평들이 있는데 실제 이제 실거주를 하려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쾌적성이나 깨끗한 집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인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가격도 너무 저렴하고요. 이게 이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지 않습니까? 네. 아마 보증금이 싼 게 마음에 들었어요. 예, 네. 월세를 싸게 이게 공급하기 위해서 아마 주방 부분이나 그런 세탁실 부분을 공유로 돌린 것 같아요. 네. 그게 만약에 집 내부로 들어오면 조금은 이제 시설비가 들잖아요. 네. 그 임대료 좀 올라가겠죠. 그리고 또 이제 이 호텔 리모델링 주택이 거론이 됐을 때 언론에서 가장 많이 좀 주목을 했던 곳이 용산에 있는 그 크라운 호텔이었거든요. 네네. 거기는 정확히 어떤 곳인가요? 크라운 호텔이 옛날에 그 이태원이 이태원 쪽에 있어요? 네, 이태원 왜냐면 용산구청 근처에 있어요.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네. 용산구청 근처에 있는데 크라운 호텔이 굉장히 한때 잘 나가던 호텔이었어요. 그래요?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미팅을 하고 미팅 거기 가셨어요? 아니 미팅을 하고 이제 우리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아, 예, 예. 그럼 거기 이제 소위 밤문화, 네. 뭐 디스코 클럽, 이거 아주 유명한 곳인데, 그 호텔 나이트가 유명한 네 유명하죠. 아주 엄청 유명한 곳인데 저는 뭐 가보진 않았지만 거기를 네. 그래서 이제 미군이 아마 그 평택으로 내려가면서 이태원이 조금 상권이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외국인 많이 줄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자기 이용하는 호텔도 오래되기도 하고 네. 위치는 좋지만 그래서 오랫동안 영업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네. 이거 호텔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웠겠네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부수고 새로 하기도 쉽지 않아요. 아, 그런가요? 네, 왜냐면 워낙 건물이 호텔로 잘 지었던 건데 이제 관광객이 없고 주변 상권이 이제 그 시장이 바뀌어서 네. 호텔로서 영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지만 그 바로 옆에 유엔사 부지로 해서 1조 원의 땅이 아, 그래서 그래요? 그걸 어느 건설사가 1조 원에 사서
뭐 아파트를 지을 계획을 했는데 뭐 서울시하고 잘 안 맞았는지 아직 진행 못했지만 네. 입지는 갑이에요. 아, 그쵸. 네. 거기가 저도 지나가다 봤는데, 음. 그 호텔이 이렇게 딱 도로변에 있는 게 아니고 좀 안쪽으로 들어가서 있더라고요. 아니요 도로변에 있지만은 바로 붙지 않아서 아, 그래도 좀 안으로 들어가 예, 예 있는데. 조금 그 정도는 들어가는 거 그래서 그게 보면은 이제 도로변에 딱 있으면은 뭔가 이게 저기 출입할 때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는 조금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녹지 공간도 좀 있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위치 자체가. 네네. 근데 그게 지금 그 언론에서는 그제 그 이야기 나왔을 때는 주목했는데 최근에는 이게 조금 그 리모델링 하는 주택으로 부적절할 수 있다.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가격이 나왔습니까? 3천억 아, 얘기가 네. 나오더라고요. 제가 옆에 땅을 얘기했잖아요. 네. 옆에 땅가 유엔사 유엔사 부지가 부지. 1조에 1조. 어, 그게 아마 미군이 나가면서 그 땅을 어떻게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이 샀을 거예요. 네네. 바로 옆에 그게 1조인데 그 이제 건물은 활용하면 뭐 값을 쳐주겠지만 네. 땅값만 보더라도 3천억이면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비싼 건 아니라 생각하는데요. LH가 그걸 매입할 수 있을까요? 거기 지금 30개 정도가 이제 그 경쟁을 입찰 경쟁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유엔사 부지가 네. 나중에 잘 돼서 뭐 아파트가 지어지고 네. 그 옆에 이제 그 호텔 부지가 어쨌든 청년주택으로 바뀌면 그 어마어마하겠네요. 사는 사람들은 나쁘지 않죠. 그쵸, 그쵸. 그리고 바로 앞에 또 미군의 그 용산 용산 그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지금은 이제 담벼락으로 이렇게 가려져 네, 있지만 맞습니다.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담벼락이 없어지고 그게 이제 공원이나 이런 게 그렇죠. 있어서는. 접근할 수 있으면 최고죠. 그 이게 3리 신도시 부지 검토됐던 추가로 검토되던 곳 중에 오킹스 부지라고 그 용산 인근 거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그 인근인가요? 잘 모르겠지만 오킹스 캠프라고 그 3리 신도시 부지에도 거기가 용산에 네네.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미 대사관도 오잖아요. 네. 근처로. 아, 그래요? 미 대사관 자리가 광화문에 있던 게 일로 가나요? 그렇죠. 미 대사관 자리가 그 숙명여대역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용산고등학교 그 앞에 정해져 있어요. 아, 이미 그렇죠. 확정이 돼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한미 연합사? 연합사. 네. 거기 가운데 있고 나머지는 다 공원인데 그걸 어떻게 개발할 건가 지금 한참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 끝자락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그쵸. 회장이에요. 그렇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근데 현재 그 일대가 굉장히 천지개벽이 돼 있더라고요. 용산 거기가. 서울의 중심, 대한민국의 가장 네. 중심 위치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이제 그 호텔 리모델링 주택으로 변환시켜서 공급한다고 할 때 그 소요기간 변환시키는 그 소요기간은 어느 정도잖아요? 모든 행정적이 끝나고 네. 실제로 이제 물리적으로 공사를 할 때는 네. 어느 정도까지 할지는 이제 남아 있지만 네. 주방 시설을 하고 아까 문제가 되고 있는 세탁실도 하고 네. 그다음 엄연한 좀 소형 아파트로 만들 때 네네. 그러면 이제 그렇죠. 벽체도 일부 허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기호실을 합시다든가 네. 이렇게 나가서 잘은 모르겠지만 건축에 딱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면 6개월 안에 끝나죠. 그렇게 짧게 끝날 수 그럼요. 있어요? 모든 게 행정기 끝나고 자 공사 아. 시작합니다. 네. 6개월 안에 끝나죠. 집 짓는 거 있잖아요. 네, 네. 바닥 파는 거 어렵지. 아. 실제 집 3개월이면 다 지어요. 아, 바닥 파는 터지 네네. 닦는 공사가 네, 오래 네. 걸리는 거구나. 네. 그러면은 거의 뭐 1년 뒤에는 내년쯤에는 이미 이제 좀 주요한 부지에 일단은 둘이서 공급이 된다고 끝나면, 봅니다. 네. 공급이 될 수 있다. 그걸 공사를 하면서 입주 네. 자격을 모집하면 그렇죠. 광고만 동시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입지가 좋은 곳에는 임대료가 어느 수준이 될까요? 이제 3천억이 되고 네. 좀 이제 원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원가에 따라서 이제 산출하의 문제지만 네. 이제 똑같은 그 면적이라도 위치나 그 땅값 매입 비용 이건 그쵸. 따져서 결정하겠죠. 그 주변 시세를 맞춰서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용산 쪽은 주변 시세도 싸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최근에 제가 정확히 본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이런 주택에 들어가게 되다 보면 로또 분양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임대도 로또 임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시세 한 80% 선으로 맞추겠다는 그런 정보 발표가 있었는데 맞나요 그게? 그 8억 용산 정도로 맞추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8억? 예. 분양하잖아요. 그건 분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예, 그러니까 중산층을 위한 임대, 전세로 줄 때? 네네 네네. 한 8억 선으로 맞추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주변에 바로 그 주변에 그 우리나라 군인들 사는 군인 아파트가 있어요. 아, 네. 군인들이 거기서 사택이 사택이죠. 있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부담하지 않고 엄청 대단지인데 대한민국의 이제 장교 하사관들 해서 그 대단지에 그 국방부가 지은 그 아파트가 있습니다. 원래 부대 사택들이 항상 있잖아요. 붙어 네네. 있잖아요. 거기 임대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만약에 그 크라운 호텔 쪽을 지었을 때 전세를 줄 때 만약에 네. 거기도 한 참조가 되겠죠. 임대만 있는 단지니까 그렇죠. 일반 개인 민영의 그 아파트 시세하고는 좀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서울시장 선거와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서 이런 지역들을 살펴볼 때
이런 지역이 이렇게 리모델링 주택으로 개발된다면 그 인근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이 같이 병행적으로 가지는 않나요? 재개발 재건축은 사적 영역에서 하는 거잖아요. 아. 네, 국가가 관여하지 않아요. 네. 재개발은 좀 틀리지만 네. 재건축은 아파트 주민들이 조합을 꾸려서 네. 자기가 분담금 결정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재개발은 이제 도로 같은 거 이제 까지 다 상수도 시설. 국가 거니까는 이제 국가도 네. 이제 관여돼서 네네. 구성하지만 영향을 받겠죠 아무래도. 이게 근데 지금 현재로는 단기 공급책으로서 그 호텔 주변을 호텔을 자체를 이제 그 주택으로 전환시키겠다 이런 대안인데 이게 굉장히 괜찮은 발상이고 또 6개월 안에 공급이 될 수 있다니까 지금의 어려운 현실을 좀 타개해 나가는 정책으로서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언론들이 좀 너무 평가하지 않나요? 이게 실효성 이게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네. 실패할 것 같으면 반응은 안 보여요. 네. 어쨌든 이제 현 정부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두려움의 대상이 있으면 공격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호텔에 대해서는 이게 빠른 시일 날 현실적으로 주거 문제 해결 의지가 담겨 있고 네. 또 지금 관광 호텔을 꽤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호텔이 공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여행업계도 고려해서 일거양득의 어떤 정책이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 쪽에서는 이게 너무 주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대응을 잘 한다면 네. 이제 공개할 게 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좀 발전적인 비판은 좋지만 이게 호텔을 어떻게 주거로 쓰냐 네. 용도를 법에서 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 어떤 집을 지었는데 그 네. 집이 집이지만 용도가 상가로 허가받는 경우도 많아요. 형식이 중요하지 않죠. 아, 네. 실제 용도가 어떻게 쓰이냐가 중요한 거죠. 네. 네, 그래서 그거는 너무 좀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에 있어서는 조금 발목 잡기다 이렇게 네.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정부가 3기 신도시 포함해서 한 127만 가구인가 8만 가구 정도를 공급을 한다고 했고 그 사이에 지금 전세난이 있다 보니까 2년 안에 11만 4천 가구를 또 공급을 빨리 촉진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그 중에 이제 이 호텔 리모델링 주택은 한 3천 가구, 3% 예, 정도. 3% 정도. 네.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좀 시도를 해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시범주택형으로 해서.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시내 중심지에 이 호텔을 리모델링 한다면 평형 때는 어느 정도가 좀 적당할까요? 지금 이제 오피스텔이 보통 강남에는 6평대예요 전용으로. 아, 6평에 화장실, 네네. 조금 싱크대 방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6평대를 넘지도 않아요.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그렇죠. 호텔 방이 한 5, 6평 정도 될 겁니다. 아, 예. 네, 예. 거기를 벽을 그대로 쓰면 그 정도 되고요. 네네. 만약에 좀 더 신혼부부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개를 틀면 되죠. 아, 두 개를 합쳐. 이게 원룸 원거실이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러면 12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지금 12평에 제가 이제 관여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보면 전세가 4억이에요. 아, 12평. 네, 4억이 넘어요. 예. 분양가가 한 3억 8천인데 예. 벌써 분양가를 넘었었어요. 아, 방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월세로 치면 뭐 월세는 많지는 않지만 네. 호텔 두 개를 많이 터서 원룸 원거실을 사보면 네. 충분히 신혼부부가 사용할 수 있고 네. 호텔에 위치하고 있는 입지나 네. 또 뭐 여러 가지 커피숍 같은 걸 다른 용도로 뭐 헬스클럽이나 그쵸. 예. 하면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 1, 2인 가구나 젊은 청년들 신혼부부를 위해서 주거 문제 3천 정도 세대면 엄청나게 많은 가구가 많은 가구군요. 그렇죠. 네네. 많은 그래서- 가구가 시내 요충지에 지금 공급이 네. 되는 거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이제 그 서비스 그런 뭐 헬스 하는 곳이나 그 롤이라든지 부대 시설. 네, 네. 부대 시설들이 같이 공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우리 이제 실수요자들 분들께서는 이 정부가 지금 제공하려는 호텔 리모델링 주택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이번 정보를 어디서 볼 수가 있을까요? 뭐 신문에 그냥 치면 다 나오고요. 근데 그 입지 같은 데는 그 국토부 홈페이지 같은 데 가면 나올까요? 아마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분하고 누가 제안한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이제 논란이 많고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운명이 이제 승부가 날 거예요. 네. 하도 비판을 받으니까 저는 상주해야 된다 생각해요. 이 제안하시면 아, 이 제안하시군요. 네. 승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 호텔 리모델링 주택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입지가 일단은 어디가 나오는지 이제 조만간에 아마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실수요자분들은 그 정보를 좀 잘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